안녕하세요. 조나단 김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독립형 문제를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독립형 문제는요, 토플 라이팅의 두 개의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목표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 및 채점 방식을 좀 파악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에세이의 기본 구성, 어떤 식으로 독립형 에세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샘플 에세이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요,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중요한 부분은요, 우선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 및 채점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시면서 점수를 내주셔야 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해 주시기 위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도 배워 주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 토플 독립형 라이팅은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30분의 시간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요, 되게 긴 것 같기도 하지만요, 사실 막상 이렇게 쓰다 보면요, 엄청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 즉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적을까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빠르게 어떤 내용을 적을지 생각을 하고 적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이 배워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독립형 문제는요, 좀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지만 한 90% 이상은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은 언제나 이렇게 나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자, following statement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명제입니다. 이 명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는지를 한번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하나의 질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명제. 자, people who follow their dreams are happier even though they might not be successful.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꿈을 쫓는 사람들은 더 행복한 게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독립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30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분 이내에 이 세 가지는요, 기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입장을 명백하게 말하고, state이라고 이렇게 ETS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설명. 자, 입장을 말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줘야 되겠죠? 이유를 주고, 나름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배경 지식을 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설명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요,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뒷받침이라는 거는요, 이유를 댔으면요, 근거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종의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좀 개념상으로는요, 이게 좀 약간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자, 다음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백하게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내 입장을 말하고 설명해주고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 토플 독립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상당히 여러분이 아마 이미 익숙해지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래 밥집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가 이제 물어본다. 야, 너 어디 가고 싶냐? 라고 하면요, 먼저 입장을 말해야 되겠죠? 나 중국집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친구가 중국집이 약간 안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럼 친구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물어봐요? 왜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집에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설명해 주는데 왜 가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으니까. 근데 너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아니, 맛있다라고만 하면 그렇게 막 설득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 라고 이렇게 좀 주관적인 게 좀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나름 이렇게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그 맛있어서 중국집에 가야 된다는 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야, 그 짜장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면이 그 쫄깃쫄깃하면서도 그 담백한 그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짭짤한 그 정말 맛있는 그 짜장면 한번 생각해. 그렇게 돼지고기 볶음도 막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증거를 갖다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장을 말하고 설명하고 뒷받침해 주는 게 이게 기본 요소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 웬만하면 20점 다 넘습니다. 뭐 300단어 이상을 적어야 된다 뭐 그런 룰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20점은 넘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알아들을 수는 있게 적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확실하게 익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채점 기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채점 기준 그냥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우선 일관성 있게 적어야 됩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봤었던 문제는요. 결국에는 꿈을 쫓는 거와 행복과 관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에세이를 쓰면 어떤 거와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꿈을 쫓는 거랑 행복한 거랑 쭉 연관이 계속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논리성을 보게 됩니다. organization이라고 이렇게 ETS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토플을 왜 봅니까? 미국에 가시면요. 이게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능력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식 논리 아니면 이제 원어민 영어식 논리를 제대로 따라서 구조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휘력과 문장력을 보게 됩니다. The quality of your language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수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단어들, 단어 선택 등등등을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장도 이렇게 단순한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 문장을 적을 수가 있냐, 뭐 분사 구문을 적느냐, 뭐 관계절까지도 포함하면서 적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보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어휘의 정확성. 자, 이 어휘의 정확성 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자, 어휘의 정확성은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맞으면 무조건 이거는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거 그거는 우선은 버리세요. 물론 문법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언어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요 이제 사전을 보게 되면요 참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단하다도 되고 자르다도 되고 베다도 되고 깎다도 됩니다. 다 컷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 다르게 적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강남역인데요. 이렇게 나가면요 포장마차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식을 받는 아주머니한테 순대를 1인분 달라고 할 때요. 아주머니, 순대 1인분만 절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아줌마, 순대 1인분만 잘라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대와 자르다라는 이 언어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건 어떻게, 누가 정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무언의 약속이 돼버렸고 그게 옳은 게 되지 않습니까? 순대를 절단하다, 순대를 자르다, 순대를 베다, 순대를 깎다. 문법적으로는 다 맞아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맞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무거나 막 생각하면서 문법적으로만 잘 적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토플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어휘를 정확하게 하는 건 문법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 언어로서의 약속을 내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요, 알아서 이제 제가 템플릿이나 그런 부분들을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는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점수와 관련이 된 겁니다. 자, 점수를 낼 때 누가 채점이 되는지,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관성과 논리성이 있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겁니다. 자, 2명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human grader가 채점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2개 있는 거는요, 컴퓨터가 채점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컴퓨터는 이거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표현을 외워줬을 때 좀 복잡한 표현들, 외운 표현들을 여기저기서 숨겨놓으면요, 그러면 이거는 된다라고 컴퓨터가 파악을 해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찾는 게 있습니다. 왜?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볼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적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좋은 에세이를 적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상당히 많은 부분을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state, explain, support, 세 가지 기억을 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사람이 채점을 하고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표현을 왜 외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왜 논리를 제가 설명해내면 왜 논리를 익혀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거니까 잘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샘플 에세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질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쫓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요, 서론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기본 구성은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우리 state, explain, support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foremost aspi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lives. There are obviously many opinions regarding this topic, but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는 되게 삶에 중요하다,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state이 나옵니다. It is evident that for those lucky few who take a chance to follow their dream, 꿈을 쫓는 몇몇 운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they clearly enjoy happiness which cannot be obtained with fame or fortune. 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내 주장에 해당이 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어찌 보면 서론의 역할입니다.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state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말했습니다. 자, 입장. 꿈을 쫓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걸 입장을 정했습니다. 입장을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 두 가지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자, 이유 두 가지를요, 여러분 서론에서 약간 소개를 합니다. The concepts of stress and efficiency. 효율과 스트레스와 연관이 돼서 이 이유들 두 가지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유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지만요. 자, 이거는 소개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state를 했어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state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explain을 해줘야죠. 이게 본론의 앞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eople will be too stressed out if they do not follow their dreams. 꿈을 쫓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의 이유를 댔습니다. 이유를 대기만 하면 그냥 이것만 적으면 너무 짧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 배경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느냐라는 것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explain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People who fail to live their dream live a life of regret. 그러니까 사람들 꿈을 쫓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후회를 한다라는 식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왜 꿈을 쫓아야 되는 거랑 연관까지 명백하게 줘줘야 됩니다. Thus, people who follow their dreams are happier simply because a life of regret will stress people out. 그래서 꿈을 쫓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왜냐? A life of regret will stress people out. 후회하는 삶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연결까지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explain을 했죠.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뭘까요? 자, 사실은 완벽한 글이기는 한데요. 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족한 부분들 한번 볼게요. 사람들 솔직히 꿈 안 쫓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다 스트레스 받는 건가요? 그리고 꿈을 안 쫓는다 하더라도요, 정말 후회하면서 사나요? 저는요, 꿈은 자동차를요, 그냥 평생 만지면서, 튜닝이든 아니면 새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항공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후회 안 해요. 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매우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뭐예요?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 이 주관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토플 출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주관적인 표현은요, 상대적으로 좀 어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중국집 예시 생각해 보세요. 맛있다라는 거. 그게 어휘 수준이 높아요? 아니면 제가 짜장면이 되게 맛있다라고 묘사한 게 그게 어휘 수준이 높아요?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더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자, 즉 주관적인 입장으로만 내가 딱 얘기를 하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의 한계가 분명히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어를 잘한다라는 것, 특정 언어를 잘한다는 건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득력 있게 글을 적는 능력이 그것도 이제 언어 능력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explain, 설명만 하게 되면 좀 부족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 설명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설명한 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를요, 이제 약간 객관적인 표현을 이용하면서 나타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받침해 해주는 부분, 여기는 이제 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를 주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예시를 생각해 주시면 객관적이다 생각해서 무조건 연구 결과 뭐 이런 거를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구 결과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연구 결과 기억하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마 되게 드무실 겁니다. 그리고 토플에서 물어봤을 때 꿈을 쫓느냐 안 쫓느냐와 관련돼서 연구 결과를 내가 기억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입장,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경험담인지 아니면 뭐 여러 명한테 연구를 해서 나름 나온 결과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이 좀 다르게 적었는지, 그리고 이 뒷받침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세부적으로 볼게요. A really good example is my friend Steve. Steve라는 가상의 친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토플은 거짓말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실존 인물 생각하면요, 또 흥분하면서요, 또 되게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 Steve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The fact that he did not follow his dream definitely added to his struggle from stress. 자, 그가 꿈을 쫓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됐다라는 식으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진짜 내용이 들어갑니다. Steve always wanted to become an artist, but worked at a bank to make more money. 자, 언제나 뭐가 되고 싶었어? Artist. 이게 꿈이었어. 하지만 꿈을 안 쫓고 다른 걸 쫓게 됐다. Worked at a bank. 이제 금융권에 일을 하게 됐어.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을 쫓지 않은 거를 어떻게 했죠? 제가 상황을 묘사를 하게 됐죠. He, becoming anxious and irritated situation, could not manage stress. 자, 이거는 뭐야?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이게 짜증도 많이 났다 상황에 대해서 이건 뭐야?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어떻게 해줬죠? 묘사를 해줬죠? He regretted his choice and received stress from choosing a different path. 이러면서요, 지금 어떻게 후회를 하게 돼서 어떻게 됐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른 거를 선택을 하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죠. 조금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Steve could have been much happier and received less stress had he followed his dreams to become an artist. 그래서 만약에 화가가 되는 꿈을 쫓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다? 스트레스 훨씬 덜 받았다라는 식으로 실질적인 이런 상황, 리얼한 상황을요, 내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이게 뒷받침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이거를 이제 마무리 시켜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 사실은요, 그 state explains support에는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아니니까요. The same situation applies to people who fail to follow their dreams. 꿈을 쫓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 똑같은 상황이 적용이 된다. They experience a stressful situation because they live in regret. 후회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마무리를 줘줬습니다. 중요한 건 일관되게 적었죠, 그렇죠? 자, 내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줬다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이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이제 본론까지 이렇게 쭉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이시죠? State, Explain, Support.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관되게 들어가 있죠, 그쵸? 자, 나중에 여러분이 핸드아웃을요,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집에서 복습하시면요, 문장도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휘, 관련 어휘들이 또 잔뜩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Following Dreams와 관련된 어휘도 잔뜩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제가 토플 시험에서의 채점 기준과 연관이 된 거를 제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지를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2, 3일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요, 그 걱정은
말끔히 없어질 거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결론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선 사실은요. 이미 state explain support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딱히 없습니다. To some, success may seem like the only way to happiness. 자, 성공은 행복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however, through the examples related to stress and efficiency. 자, efficiency, 효율과 관련이 된 거는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One can see that following one's dream is the key to happiness. 그러니까 꿈을 쫓아야 행복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목표, 마지막 목표인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High school students should only eat lunch at the school cafeteria. 자, 고등학생들은요, 이제 학교 식당에서만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거에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 기존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존 방법이라고 하면요, 얘는 이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뭐 탑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유 생각하고, 예시를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high school students should only eat lunch at the school. 그래.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식당에서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이 좋을까? 근데 뭐 딱히 뭐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막 생각만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만 계속을 하게 되는데, 그래, 그냥 하나 주장 정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래, 식당에서만 먹어야 돼. 그래, agree 해보자. agree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식당에서 먹어야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 하면서 이거를 또 아니야, disagree를 한번 해볼까? 그래, 식당에 먹으면 안 돼. 왜 식당에 먹으면 안 될까? 또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생각해야죠. 또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쵸? 입장을 내가 그냥 임의대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유를 생각하려고 할 때 막상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 사이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는 거 생각 안 나. 근데 30분이라는 시간은요 멈춰주질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할 시간 따로 주고 30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30분 이내에 분명히 브레인스토밍까지 다 끝을 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다, agree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하나, 드디어 하나가 생각났어. 건강에 좋아, health. 그래, 건강에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건강에, 그래, 식당에 먹어서 건강에 좋은 거 이제 내가 예시를 줘야지, 상황을 묘사를 해야지, 어떻게 묘사할까? 그래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식당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영양사가 식단을 짜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골고루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내가 적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양사 영어로 뭐예요? 영양 공급이 영어로 뭐예요? 골고루 되다가 이게 영어로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는 명확하게 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어로 또 영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영어로 어떻게 적어야지? 라는 또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어로 어떻게 적어야 될까라고 하는 순간 적으면 무조건 틀린 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고 내가 들어봤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 적는 게 내가 이미 숙지를 하고 그게 명백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요 문장을 만들면요 10중 8구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그런데 영어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듣도 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표현은요 적으면 대부분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느냐,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는요 초짜내서 내가 애써서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예시에서 내가 영어 표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점수를 또 나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걸림돌을 여러분이 해결할 방법을 오늘 수업 시간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 생각이 안 나는 거 해결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표현을 정확하게 못 적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해결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런 거는요, 분명히, 여러분이 학교에서 할 때는요, 뭐, 레포트나 그런 거 쓸 때는 이런 방법 택해야 돼요. 그래야 뭐, 새로운 걸 도전하고 배우고 그러지만, 30분 안에 쓰는 토플은 아니라는 거죠. 토플은요, 사실은 근데 논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 내 영어 실력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안 중요해요. 내가 뭐를 믿는지 안 중요해요. 여기서 보는 거는 영어 실력만 명백하게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걸 어떻게 내가 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조나단의 방법입니다. 주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라인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지만 펜타그램 템플릿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왜 펜타그램인지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을 5가지를요, 내가 미리 숙지를 해 놓는 겁니다. 내가 미리 숙지를 해 놓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까? 이거 영어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요, 내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쵸? 왜? 5가지, 그래서 펜타그램다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내가 적용을 하면 거기와 연관된 표현은 확실하게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유들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펜타그램, 스토리라인 이 5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5가지 이 테마와 연결을 시켜주면 그러면요 무조건 이유 2개는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세이를 적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풀 수도 있다와 연관해 주면 됩니다. success, 성공을 하기 위한 요소를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relationships,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다. efficiency, 시간이나 돈을 아낄 수가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난다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convenience, 쉽게 일하거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세이를 쓸 때 이유를 내가 뭐를 적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5가지 테마 내에 펜타그램 내에서만 생각을 해주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eat lunch at the school cafeteria. 자, 만약에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랑 연결하면 부모님들 스트레스 더 받아요, 안 받아요?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 매일마다 도시락을 싸줘야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여기서만 점심을 먹어야 된다. 카페테리아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공. 뭐 솔직히 뭐 여기서 뭐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 성공의 요소는 그건 좀 오바죠? 그러면 걔는 제껴두고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 관계 개선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High school students should only eat lunch at the school cafeteria. 그래,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 개선이 될 수 있나 없나? 될 수 있네. 그래, relationships.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나 돈을 아낄 수가 있냐? 그래, 부모님 입장에서 시간 아낄 수가 있지, 그치? 왜?
굳이 내가 도시락을 이렇게 부모님께서 도시락을 이렇게 쌀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해? 그래, 어떤 게 더 편하지? 그래, 뭐를 먹어야 될지 고를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5가지 내에서 이 스토리라인을 한 가지를 고르고 여기에 적용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이유들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장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 브레인스토밍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연관이 된 거 표현, 여러분 제가 샘플에스에서 이미 한번 봤죠? 거기와 연관된 표현만 잔뜩 외워놓고 가면, 그러면 이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말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어휘나 표현들을 등등등을 내가 제대로 적을 수가 있어서 컴퓨터도 속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다 말이 되고 make sense가 하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토플 구조가. 그러니까 사람이 봐도 컴퓨터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영어를 잘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제가 펜타그램 템플릿은요, 뭐라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저한테 있어서는요, 그 김치찌개 논리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김치찌개 논리냐? 제 친구들이요, 언제나 우리 집에 놀러 오면요, 제 집사람이 엄청나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셰프 수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항상 친구들이 오면, 와이프는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줍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김치찌개만 제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언제나 김치찌개만 해요. 그래서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된장찌개를 해달라고 하면요, 할 때마다 맛이 바뀝니다. 짤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친구들은 뭐예요? 김치찌개만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딱 먹어보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는요, 실제 요리 실력과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요리사가 되는 거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에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와이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신혼의 초기 때 말씀을 드린 거, 지금은 다 요리를 잘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점수를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영어 실력을 전체적으로 다 익혀서 하려고 하면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Stress, Success, Relationships, Efficiency, Convenience, 이 5가지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 그것만 내가 쫙 익히면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5가지 내에서만 내가 적으면 돼. 실제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다 어차피 보이는 것만 채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만 완벽하게 내가 익혀놓으면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해주실 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주장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다 보시면요, 그럼 제 핸드아웃이나 제가 나눠드리는 거에 에세이들, 제가 연습 문제들 이렇게 드리는 거를요,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십시오. 한참 걸릴 겁니다. 잘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한번 영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영작이 안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못 쓰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장, 이유, 예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쓸 수 있는 거 5가지를요, 확실하게 익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그냥 5가지를 그냥 묶어버려요. 왜? 어차피 토플 시험 보는데 점수 내는 데는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여기와 관련된 표현만 내가 명백하게 다 그냥 외워버려요. 스트레스와 관련이 된 거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막 anxiety, 뭐 stressed out, 뭐 will stress 누구누구, out stressful situation,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잔뜩 외워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워놓은 표현을 갖고 이제 내가 입장에 맞춰가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웃라인 작성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몇 가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연습 문제 갖고 꼭 잘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hildren should not be allowed to watch television.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자, 한번 펜타그램 템플릿 적용해 볼까요? 스트레스. 아이들이 TV에 중독이 되면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와 어울리죠. 그쵸? 또 석세스를 한번 볼까요? 텔레비를 차라리 보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면 성공에 의한 전문성을 얻을 수가 있다. 성공이랑 또 연결이 되죠. 그쵸?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냥 왜 텔레비를 안 봐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한참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스트레스랑 석세스에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펜타그램에만 딱 내에서만 브레인스토밍 해야 되면요. 벌써부터 2개 이유 딱 나왔죠. 그쵸? 2개 이유 딱 나왔으니까요. 쉽게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여러 가지를 하냐? 우선 여러분 연습도 중요하고요. 이게 내가 좀 믿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한테도 좀 신빙성이 있어야 그래야 또 에세이가 제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요, 막 본인도 쓰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다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것,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나한테는 그나마 말이 되는 것 5가지 중에 2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relationships를 볼까요? TV를 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야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다. 여기서도 어떻게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relationships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솔직히 이거는 좀 부모님까지 연결, 이건 너무 억지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적지 말고 success랑 relationships로요, 이렇게 2가지를 내가 선택을 하고 에세이를 적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진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success랑 relationships와 관련된 이 표현, 펜타그램 템플릿을요, 명백하게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요, 외워주시면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면 빠르게 된다라는 것만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fficiency랑 convenience도 남았죠. 그쵸? 자, TV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 그쵸? efficiency 적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TV를 안 봐서 뭔가가 목적을 편하게 이룬다. 그건 또 좀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펜타그램이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가면서 적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 부분 여러분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동의했을 때 입장도 가능하지만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반대했을 때 입장도요, 또 가능합니다. Should be allowed to watch television. 왜? 스트레스를 보면요, TV를 보면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다. TV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라고 하면 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성공. 솔직히 이거는 좀 억지기는 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TV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성공에 대한 동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약간 억지 같지만 여러분 막상 적어보잖아요? 점수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토플은요,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내가 글을 잘 해결만 해내고 표현만 잘 적고 그리고 내가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면 그러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또 토플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생각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고집대로 그냥 내가 막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내에 내가 점수를 내려면 이런 식으로 토플에서 요구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요구되는 것만 적용을 해주고 적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낼 수가 있다는 거 꼭 익혀주세요. 자, relationships 보겠습니다. TV에 나온 내용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지금 딱 보면요, 브레인스토밍이 안 될 것 같지만요, 그냥 여러분이 주장 생각하고 이유 생각하면 아무런 이유가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동의했을 때도요, 벌써 4가지 생각이 났죠, 그쵸? 그리고 반대를 했을 때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벌써 3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샘플 에세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거 있죠, 그쵸? 스트레스와 연관된 표현, 얼마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면 쉽게 어떤 입장을 내가 선택을 하든 빠르게 적용을 하고 에세이를 적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fficiency도 볼까요? TV를 통해 공부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TV의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효율적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convenience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TV를 통해 공부하면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요. 또 이렇게 편하게 아무 때나 공부를 할 수가 있다. TV만 있으면 한다라는 식으로 convenience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의를 했을 때, 그리고 반대를 했을 때 이 펜타그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쭉 생각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쉽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매번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동의했을 때 5개, 반대했을 때 5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거를 숙지하다 보면요, 약간, 필이 꽂히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스트레스랑 저 relationships 내가 되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석세스는 그나마 할만해 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그 펜타그램 위주로 좀 적용을 하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양쪽 입장 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다 생각을 안 하더라도요,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연습을 위해서 동의했을 때 한번 5가지를 적용을 해보자, 반대했을 때 5가지를 적용해보자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내가 매 시험마다 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아래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자, 이 위에 있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Children should get money as a reward for doing well at school. 학교에서 잘하면 돈을 상으로 받아야 되는 거에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되게 황당해요. 실제 토플 시험장 가면, 나 어쩌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Stress, Success, Relationships, Efficiency, Convenience, Pentagram, Storyline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Children should get money as a reward for doing well at school. 자, money 동의를 하게 되면 그래, 돈이 없으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money as a reward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성공도 어때요? 돈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동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성공에 의한 동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성공하는 요소를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에서 잘하면 돈을 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내가 입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돈을 받아갖고 좀 관계에서는 좀 안 어울리죠, 그쵸? 안 어울리는 거는요, 그냥 X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실 때는요, 다 X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아무리 이상한 명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내가 바로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몇 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정 안 되겠다 싶은 것만 X자로 해보시고, 어떻게든 스트레스랑 relationships랑 success, efficiency, convenience를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를 계속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fficiency랑 convenience도 한번 해볼까요? 돈을 상으로 받으면 어떻게? 돈을 받기 위해 공부하면요, 어떻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efficiency도 됩니다. convenience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 돈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래, 상 주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쉽게 상을 줄 수가 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돈은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부모 입장에서 편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뭐야? 말도 안 돼. 억지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제가 억지와 관련된 건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자, 억지를 부려도 됩니다. 왜? 논리적으로만 하면 토플 시험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반대 입장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children should not get money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성적을 받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왜? 돈을 계속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자, 성공 이거는 돈을 안 받고 그러면 또 성공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relationships. 공부를 덜 하고 놀면서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머니를 안 하면 그러면 다른 거에다 신경을 써서 그래서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efficiency랑 convenience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건지. 자, 돈을 안 주면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아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낄 수가 있다는 거. 편한 거, 아무것도 안 주면 되니까 편하다라는 식으로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약간 쓰기는 너무 애매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X자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될 것 같으면, 그러면요,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먼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용을 하면서, 펜타그램을 적용하는 습관을 이렇게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주어 뭐예요? children이죠. 근데 제가 브레인스토밍 했을 때 efficiency는 누구 기준으로 했어요? 부모님 기준으로 했죠. 그쵸? 브레인스토밍 할 때 있잖아요. 펜타그램 적용할 때요. 여기에 있는 이 주어 입장만 생각을 하면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펜타그램을 적용을 해야 그래야 내가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고 잘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있으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건 또 학부모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입장도 보면서 생각을 해야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요. 제가 드린 연습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번 집에서 아니면 스터디에서 자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한번 풀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포인트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에세이를 적으면 점수가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말 된다? 아닙니다. 토플에서 ETS에서는 분명히 참고적으로 ETS는 토플을 출제하는 데입니다. 출제자가 분명히 원하는 스타일의 에세이가 있는 거고 그 스타일에 내가 맞춰서 적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라이팅 점수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문법 몇 개 포인트 오늘 분사구문 좀 해봤어. 좋아 동명사 해봤어. 이런 거 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토플 라이팅에 필요한 것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셔야 그래야 내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표현을 외웠을 때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외워야 되는지 얘는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외워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사람이 채점하는 부분이니까 약간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무슨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는지 채점이 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에세이 기본 구성에 대해서 또 배웠죠, 그렇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 state, explain, support,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항상 순서는 같게 된다는 거, 같게 적어야 된다는 거, 같게 적어야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시간 내에 모든 요소를 다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State Explain Support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그쵸? 자, 그 부분 여러분 잘 참고해 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brainstorming 하는 방법. 자, 이거 별표 제가 쳤습니다. 참고적으로 펜타그램이 뭔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펜타그램입니다. 5성별을요. 이거를 제 펜타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Stress, Success, Relationships, Efficiency, Convenience 이 5가지 내에서 내가 에세이를 적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거를 내가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주시고 잘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제가 토플 독립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수업 내용 잘 숙지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를 해주셔야 제가 외우라고 하는 표현을 외워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잘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잘 풀어주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